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어느 시골 마을, 달성현 월곡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큰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외지인들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월곡마을에는 월화라는 종살이를 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이지 달같이 곱고 꽃같이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였지요. 아이고, 저런 미인이 어찌 천한 몸으로 태어났을꼬. 그러게 말이야. 저런 몸매에 저런 얼굴이라니. 허리가 버들가지 같은 게 한번 안아보고 싶어 미치겠네. 아따, 밤에 데리고 자면 얼마나 좋을꼬. 하지만 월화에게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10살 때 마을의 노영감이라는 늙은 양반이 술에 취해 어머니를 불러들였던 것이지요. 월화, 그 곱상한 것을 맛보기 전에 어미부터 좀 볼까? 노영감은 어머니를 보더니 추한 욕심을 품었습니다. 어허, 딸만큼 어미도 볼만하구만. 오늘 밤 내 상대해주겠느냐? 아니되옵니다. 어머니가 뿌리치다가 쿵 넘어져 머리를 돌에 찧었습니다. 노영감은 겁이 나서 얼른 소리쳤지요. 이연이 쌀을 훔쳤다! 천한 것들은 죽어도 귀한 목숨 하나나 못하다! 어머니, 어머니. 월화는 죽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된 월화. 그때부터 아버지는 딸에게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월화야, 너는 어머니를 닮아 특별한 눈을 가졌구나. 사람의 관상을 보는 신통한 능력 말이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내 증조할머니도 할머니도 모두 그랬지. 하지만 모두 이 능력 때문에 화를 당했다. 특히 양반들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내 할머니는 양반집 교수의 죽음을 미리 내다봤다가 요망하다는 소리를 들어 곤장을 맞고 죽었다. 내 어머니는 다행히 그 능력을 숨기고 살았지만 결국 다른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났구나. 아이고, 이 집안 여인들 팔자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잘 알겠지만 함부로 드러내면 요망하다고 화를 입을 게다. 조심해야 한다. 정말로 월하는 사람만 보면 그들의 운명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아짐 이마에 검은 그림자가 보여요. 쉿, 큰 소리 내지 마라. 그 말대로 며칠 뒤 그 아줌마는 큰 병에 걸렸지요. 세월이 흘러 월화가 꽃다운 처녀로 자라자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젊은 양반들은 빨래하는 월화를 보며 추근거렸지요. 야야, 저 곱상한 것 좀 봐라. 밤에 한번 불러볼까? 저런 가슴팍이 어찌 그리 봉긋할꼬? 궁금해 죽겠네. 이런 더러운 것들 썩 꺼지시오. 월화가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쳤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노영감도 월화 부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요. 저 계집애가 커서 내같이 애미를 죽게 만든 걸 알면 큰 골칫거리가 될 게다. 혹시 그날 밤 일을 알게 되면 큰일이야. 어떻게든 월화 저 계집을 손에 넣거나 아니면... 노영감의 눈에는 음흉한 빛이 돌았지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지만 뒤로는 늘 월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움과 신비한 능력을 동시에 지닌 월화는 매일매일이 고달팠지요. 하지만 월화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병든 사람이 언제 나을지, 농사는 언제 지어야 잘 될지, 장사는 어디서 해야 돈을 벌지. 하지만 아버지의 경고가 늘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서 월화는 자신의 소중한 능력을 가슴 깊이 숨긴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던 젊은 직관 이선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선아, 우리 가문이 300년간 임금의 능침만을 담당해온 것을 알고 있지? 예, 아버님.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온 가족이 역적으로 몰려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더욱이 요즘엔 박직관 가문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대대로 우리 김직관 가문의 라이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시기해왔으니 특히 박직관 가문의 맏아들 박진석이란 차가 음흉하기 그지없다. 이번엔 우리가 임금의 능침을 담당할 차례라며 벼르고 있다더라. 역시 박직관 가문을 가장 경계해야 하겠네요. 그렇다.
그들이 기회만 되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 시험은 단순히 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진 것이다. 아버지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선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지요. 오늘이 바로 내가 진정한 직관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날이다. 3가지를 통과해야 한다. 3가지 시험이라니요? 첫째, 진짜 명당을 찾아내는 것. 둘째, 흉한 기운을 분별하는 것. 셋째,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피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다. 예, 죽음의 기운이라니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우리 조상들은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이선의 등골에 찬바람이 스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가문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니.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이선은 말에 올라타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문의 치욕이다. 기필코 성공해야 해. 선아, 조심해라. 산중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말발굽 소리가 따가박 울렸습니다. 산길 중간쯤에서 이선은 맞은편에서 오는 보부상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려왔지요. 요즘 한양이 어수선하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지관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고 어떤 놈들은 나라를 뒤흔들 큰 일을 꾸미고 있다더라. 쉿,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얘기야. 김지관 가문 말고도 다른 지관들이 벼르고 있다잖아. 이선은 괜히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보부상들을 지나친 후 이선은 산길을 따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장소가 저 멀리 보이는 골짜기인데 어라? 말이 갑자기 왜 이리 흥분하지?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길로 뛰어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위험해. 이선은 재빨리 고삐를 당겼지만 말이 놀라 앞발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으악! 쿵당탕. 이선은 말에서 떨어져 나동그라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정신이 아찔했지요. 그렇게 이선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까마귀들이 까까 울어댔고 마치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듯했지요. 바로 그때 빨래를 마치고 돌아가던 월화가 길가에 쓰러진 이선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저기 양반 도령이 쓰러져 있네. 월화는 황급히 달려가 이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에서 피가 나네. 이를 어쩌면 좋지? 하지만 혼자서 덩치 큰 남자를 옮기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엉차, 이런 잘생긴 도령을 내가 업고 가야 한다니. 월화는 온 힘을 다해 이선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런데 이선의 몸이 월화 등에 밀착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 등에 딱 붙어서 가슴이 이상하게 뛰네. 끙차끙차 힘겹게 집까지 옮긴 월화는 이선을 방에 눕히고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나, 이게 무슨 관상이냐? 월화의 눈에는 이선의 이마에서 금빛 기운이 솟구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하지만 이선의 관상을 더 자세히 보니 섬뜩한 것도 보였습니다. 죽을 고비가 3번이나 기다리고 있네. 아이고, 이를 어째. 월화는 급히 이선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씻어내려니 이선의 옷을 벗겨야 했지요. 이런 남자 옷을 내가 벗겨야 하다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월화였지만 환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옷을 벗기니 이선의 탄탄한 가슴팍이 드러났습니다. 어머, 이 양반 몸이 장정 같구만. 가슴팍도 이렇게 떡 벌어지고. 월화는 더위를 식히려고 젖은 수건으로 이선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열이 이렇게 높으니 온몸을 다 닦아줘야지. 수건이 이선의 가슴과 배를 지나갈 때마다 월화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지? 그때 이선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깨어나시는 건가? 월화는 얼른 이선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재어보았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이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웃고 계시네. 꿈에서 뭘 보시는 걸까? 그때 이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눈을 뜬 이선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월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천상계인가? 선녀님이 날 구해주신 건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저승에 온 건가? 무슨 선녀라니요. 저는 그냥 여종 월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선은 월화의 아름다운 얼굴에 넋을 잃었지요. 아니다. 분명 선녀가 맞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어찌 인간일 리가? 월화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 도령이 머리를 다쳐서 헛소리를 하시는구먼. 그런데 이선이 몸을 일으키려다가 자신이 우통을 벗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옷이 어디 갔지? 아, 그게 열을 내리려고 제가. 설마 아가씨가 내 옷을? 죄송해요. 하지만 안 그러면 열로 죽을 뻔했거든요. 이선이 월화를 빤히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허허. 그럼 내 몸을 다 보셨다는 말이오?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떡해. 그때 이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는데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월화와 부딪힐 뻔했는데 아,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몸에 전율이 흐르고 가슴이 또 이상하게 뛰네. 아가씨도 그런가? 나도 왜 이리 심장이... 서로 눈을 마주보던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선이 오늘이 시험이 있는 날이라는 걸 생각해냈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왜 그러세요? 가문 시험이 오늘인데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 지금 시각이 어떻게 돼요? 월화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몇 시즌쯤 지난 것 같은데 해가 중천에 뜬 걸 보니 한낮이 다 됐네요. 이런, 그럼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해지기 전에 세 곳을 다 돌아야 하는데. 이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젠장, 머리가 아직 어지럽네. 도령님, 그렇게 비실거리시면서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가야 하오. 첫 번째는 진짜 명당 찾기. 두 번째는 흉한 기운 분별하기. 세 번째는 아이고, 머리가 아직 어지럽네. 명당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이오. 그런 몸으로 산중에 가시면 호랑이 밥이 되실 거예요. 그때 월화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관상술로 본 이선의 운명이 떠올랐거든요. 도령님, 혹시 서쪽 산 너머에 용이 승천하는 형상이 땅 아세요? 용이 승천. 그게 뭔 소리요? 거기서 물줄기가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데 그 사이 언덕에 소나무 세 그루가 품자로 서 있어요. 이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찌 그리 자세히 아시오? 혹시 그곳이? 명당이에요. 아니, 명당 중에서도 최고 명당이죠. 월화가 자세히 설명해주자 이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찌 그리 정확히 아시오? 설마 당신도 직관술을? 아,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 그 근처에서 놀았거든요. 사실은 관상술로 본 것이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지요. 그럼 두 번째 시험 장소도 아시오? 북쪽 골짜기에 있는 바위굴 말씀이세요? 거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왜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사람 죽는 냄새가 나거든요. 뭔가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 월화의 말을 듣고 이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건 도령님이 직접 가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씨, 정말 고맙소. 아가씨 덕분에 잘하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소. 이선이 월화의 손을 꽉 잡자 또다시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따, 이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만지고 있으면 힘이 솟는 것 같고. 도령님, 빨리 가세요. 해가 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선은 월화의 조언을 따라 정확한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용이 승천하는 듯한 완벽한 명당을 발견했지요. 이럴 수가. 이것이야말로 책에서만 보던 최고의 명당이다. 첫 번째 시험을 기적적으로 통과한 이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아가씨, 정말 신기한 여인이군.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이선이 헐레벌떡 월화에게 달려왔습니다. 낭자, 어머 도령님, 어찌 그리 숨을 헐떡이세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소. 정말로 그곳에 용이 승천하는 명당이 있었어. 이선이 흥분해서 월화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인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큰 망신을 당할 뻔했소. 월화는 이선의 뜨거운 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정말 당신은 관상이나 풍수술을 배우신 적이 없소? 월화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이선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어릴 때
동네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니요. 분명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소. 그런 겸손한 말씀 마시오. 그 정확함이 우연일 리가 없소. 이선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월하는 얼굴이 부러졌습니다. 도령님, 제발 손 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식한 여종이거려. 아, 죄송하오. 이선이 손을 놓자 월하는 아쉬운 듯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내가 감히 물어봐도 되겠소? 네, 당신 같은 분이 어찌 여종 신분으로 있는 것이오? 그 말에 월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저는 천한 모묘입니다. 그런 말 마시오. 신분이 뭐가 중요하오? 이선이 월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오. 내가 평생 배워도 당신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도령님,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들으면 어떻소? 진실인걸. 월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이선이 월하의 턱을 살짝 끌어올리며 말했지요. 내 눈을 보시오. 월하 당신의 눈은 분명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따, 가슴이 또 이상하게 콩닥거리네. 나도 그렇소. 바로 그때 이선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약속하오. 내가 가문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진정한 직원이 되면 반드시 다시 당신을 찾아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겠소? 이선의 진심 어린 말에 순간 월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도령님, 정말이세요? 이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이선은 가문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정식 직원이 되어 월하를 다시 찾아왔지요. 월하, 약속대로 돌아왔소. 도령님, 정말 오셨네요. 두 사람이 달콤한 재회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땅땅땅땅.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고, 저건 국상을 알리는 소리예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선왕마마께서 갑자기 승하하셨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다는데. 이런, 이를 어쩌면 좋지. 이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일이네. 이제 능침을 조성해야 하는데 내가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봐야 하겠소. 월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령님, 조심하세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월하 미안하오. 내 다시 돌아오겠소. 바로 그때 한양에서 급히 달려온 심부름꾼이 이선을 찾았습니다. 김이선 도령님, 아버님께서 당장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선은 월하와 급히 작별을 고하고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요. 전하, 큰일 났다. 박지관 가문에서 우리를 제치고 능침 조성을 맡겠다고 나섰다. 박진석 말입니까? 그놈이 조정 대신들을 매수해서 너는 아직 어려서 임금의 능침 같은 중대사를 맡기기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들 가문이 대신 맡겠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선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러운 놈들. 내가 시험을 다 통과했는데도. 더 심각한 건 박진석이 이상한 무리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다. 이상한 무리들이요? 역적들이다. 왕조를 뒤엎으려는 자들 말이야. 아버님, 그럼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선아 조심하거라. 그들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느니라. 다음 날 이선은 박진석의 행동을 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진석이 어디로 가는지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지요. 저놈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야겠어. 박진석이 수상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본 이선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저기로 가네. 버려진 사당 뒤편에서 박진석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이선이 숨어서 목격하게 되었는데 저들이 뭘 하는 거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박지관,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물론이다. 일부러 흉한 묘자리에 선왕을 모시면 새 임금의 운이 끊어져 왕조가 무너질 거다. 하하, 그럼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지. 그런데 김지관 가문 놈들이 방해하면 어쩌지? 걱정 마라. 이미 손을 써뒀어. 며칠 후 더 큰 계획이 있으니까. 이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말을 달려 월하에게 돌아왔습니다. 월하 낭자, 큰일 났소. 어머, 도령님, 얼굴이 왜 그리 하얘요? 박진석 그놈이 역적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뒤엎으려 하오. 이선이 한양에서 목격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월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령님, 그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보셨어요? 어둠 속이라 잘 안 보였는데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저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요. 월화는 관상술로 이선의 기억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도령님이 본 그 검은 옷 입은 자들, 관상의 살기가 가득해요. 특히 그 중 한 자는 역적의 기운이 하늘을 찌를 정도예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저들이 곧 큰 일을 벌일 거라는 징조가 보여요. 월화의 말에 이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이요? 도령님, 관상이라는 게 거짓말을 안 해요. 저들 이마에 붉은 기운이 치솟고 있어요. 이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월아,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소? 예, 한양으로요? 당신의 그 신통한 관상술이 절실히 필요하오. 나 혼자 힘으론 어찌할 도리가 없소. 월화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천한 것이 한양에 가서 그런 말씀 마시오.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분이오. 며칠 후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 이선이 아버지께 월화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가 가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인입니다. 아니, 이 어린 아가씨가? 네, 이분의 관상술은 정말 신통합니다. 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관상술을 아시오? 월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 관상을 한번 봐보시오. 월화가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젊을 때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습니다. 허허, 신통하군. 어찌 그리 정확히. 이선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관상을 보니 곧 큰 시련이 닥쳐올 것 같아요. 하지만 현명하게 극복하실 상이에요. 허허, 정말 대단하구나. 전하, 이런 분을 어디서 만났느냐? 그게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아버지, 일단 박직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걸 다 말해주지. 박진석 그놈은. 이야기를 듣던 중 월화가 중간에 끼어들며 분개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군요. 임금님의 능침을 보는 이들이 그렇게 간악할 수가. 이 아가씨 말이 맞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겠다. 그날 밤 월화와 이선은 몰래 폐사찰로 향했습니다. 월아, 위험하니 뒤에서 기다리시오. 안 돼요. 저도 가야 그들 관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내 뒤를 바짝 따라오시오. 절대 소리내지 마시고. 두 사람이 폐사찰 담장을 넘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화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요. 이선이 재빨리 월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두 사람이 땅에 나동그라져 버렸어요. 아야! 이선이 월화 위에 엎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소? 월화는 이선의 얼굴이 코앞에 있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데 도령님이 너무 가까이. 죄송하오. 이선이 일어나려 하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오고 있소? 빨리. 이선이 월화를 다시 끌어안고 큰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두 사람이 꼭 아는 채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요. 이럴 때가 아닌데 아래 것이 또 난리치네. 월화도 이선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이 파묻혀 얼굴이 빨개지며 맘속을 생각했지요. 도령님 가슴이 이렇게 넓었나? 아이고,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그때 다행히 순찰하던 자들이 지나가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법당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박진석과 검은 옷 입은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큰 지도와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저길 보시오. 가짜 명당, 지도와 역적들 명단이 다 있어. 월화가 속삭였습니다. 저들 관상을 보니 정말 나라를 뒤엎으려는 흉악한 무리들이에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하지만 어떻게 저걸 가져오지? 바로 그때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이런, 들켰소. 월화와 이선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진석의 부하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어딜 도망가냐? 기 섞어라! 이선이 월화의 손을 꽉 잡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빨리 도망치시오. 두 사람이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사방에서 추격꾼들이 몰려왔습니다. 앞길이 막혔소. 바로 그때 월화가 번뜩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도령님, 저쪽으로. 어디요? 빨리요. 제가 방법이 있어요. 월화가 이선의 손을 잡고 큰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저고리를 벗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월아, 지금 뭘 하시는 거요? 조용히 하시고 저랑 꼭 안으셔야 해요. 뭐, 연인들이 몰래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월화가 이선의 품에 안겨 입맞춤을 하자 이선은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때 추격꾼들이 다가와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저기 뭐야? 아이고, 젊은 놈들이 한밤중에 무슨 짓을. 에이, 연인들이구만. 우리가 찾는 놈들이 아니야. 추격꾼들이 혀를 차며 다른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아, 정말 기가 막힌 꾀를 내셨소. 그런데 달빛 아래 누워있는 월화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선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도령님, 왜 그렇게 보세요? 이선이 월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당신이 너무 아름답소. 도령님,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면. 그때 이선의 손이 월화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고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월아, 당신 없이는 이제 나는 못 살 것 같소. 이선 도령님, 사실 저도 그래요.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함께 겪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것이지요. 그 다음 날 이선과 월화는 손에 손을 잡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도령님, 정말 임금님 앞에 나가도 될까요? 당신이 옆에 있으면 못할 일이 없소. 대전에 들어서자 임금이 위엄 있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대는 김지관 가문의 이선이 아닌가? 무슨 급한 일로 대궐까지 찾아왔느냐? 전하, 큰 역모가 있사옵니다. 이선이 박진석의 음모를 낱낱이 고했지만 임금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역적이라니? 증거가 있느냐? 바로 그때 월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이 박진석과 그 무리들의 관상을 직접 보았사옵니다. 진정한 직관은 땅의 기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나라의 운명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소인이 본 박진석의 관상에는 나라를 뒤엎으려는 역적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의 관상에는 모두 나라를 해하려는 흉악한 살기가. 여종 주제에 감히 어전해서. 대신들이 소리쳤지만 월화는 당당했습니다. 흥미롭긴 하나 관상만으로는 사람을 역적으로 몰 수 없다. 임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관상술은 정말 신통하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선이 간절히 말하자 임금이 말했지요. 좋다. 이미 나도 박지관 가문이 요즘 수상한 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그럼 비밀리에 시험해보자. 박진석의 집을 수색해보아라.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너희 둘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필히 각오는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소인이 목숨을 걸겠사옵니다. 그렇게 박진석의 집을 뒤진 결과 전하, 대궐 밑에서 역모 문서와 가짜 명당 지도가 발견되었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너 정말 역모를 꾸렸단 말이야? 잠시 뒤 박진석이 끌려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엎드렸지요. 전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런! 박지관 내 이놈! 감히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느냐? 당장 삼족을 멸하라. 박지관 가문은 멸무시키고 역적과 함께한 자들도 모두 육소하라. 이런, 이제 끝장이구나. 그렇게 박진석과 그 일당들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임금이 다시 이선을 불렀지요. 이선아, 그대의 충성심과 지혜로 나라를 구했도다. 이제부터 그대를 조선 최고의 지관으로 임명한다. 아이고, 전하,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그리고 저 여인도 앞으로 나아오라. 월화가 떨리는 다리로 나섰습니다. 그대의 신통한 관상술로 나라를 구한 공을 기려 특별히 양민으로 삼고 궁중 여관상으로 임명한다. 전하, 승은이 망극하옵니다. 월화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소중한 인재다. 이제 월화는 양반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고
과거 어머니를 괴롭혔던 노영감은 월화가 궁중관상가가 된 것을 알고 벌벌 떨며 사죄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든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 이선의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아, 월화야, 어서 오너라.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선이 한양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박진석의 음모부터 시작해서 월화의 활약,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구한 이야기까지. 허허, 정말 대단하구나. 월화야, 내가 우리 선이를 그렇게 도와줬단 말이냐? 아버님,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월화가 겸손하게 대답하자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월화야, 내 덕분에 우리 가문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구했구나. 아버지가 월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아버님,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니라. 아마도 하늘이 우리 집안을 어여삐 여기시어 너처럼 훌륭한 며느리를 보내주신 것 같구나. 아버님.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다오. 월화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냐? 너만큼 훌륭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선도 아버지와 월화를 번갈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석양빛이 따스하게 비치는 마당에서 세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관상으로 시작된 인연이 나라를 구하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된 감동적인 순간이었지요. 창의유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 버려진 진주라는 뜻이지요.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깊은 바다 속에 묻혀 있으면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월화가 바로 그런 진주였지요. 비록 천한 여종의 몸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신통한 관상술과 지혜로운 마음은 결국 나라까지 구하는 큰일을 해냈습니다. 이선 도령 역시 월화의 진가를 알아본 덕분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요. 기절한 직관의 관상을 보고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린 여종 월화처럼 여러분도 사람의 관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나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